사당 곳곳에 불을 밝히고 정성스레 절을 올립니다. 이것저것 골라온 과자는 봉지를 뜯어 펼쳐놓습니다. 태연이 잘 있었어? 심심하지? 한마디를 건네고 나니 이내 눈물이 납니다. 엄마의 시간은 14년 전 그때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엄마가 갈게. 또 올게. 사진 속 아이는 14년 전 6살 나이에 골목길에서 황산 테러를 당한 태환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가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경찰 수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태연아, 숨 쉬어. 머리부터 배까지 작은 몸의 절반 이상을 붕대로 휘감고 눈과 코, 입안까지 모두 녹아내려 숨을 쉬기도 힘겨운 상태. 병원에서도 처음 보는 치명적인 화상이었습니다. (1999년 5월 20일) 일주일에 한 번 태환이가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여느 때처럼 태환이는 엄마가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나와 맞은편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5분도 채 안 돼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애가 전봇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옷이 다 녹았어. 위에 옷이 녹고 얼굴이 이렇게 뿌옇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이 이렇게 반쯤 떠졌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근처에 살던 이모, 이웃집 아저씨와 함께 20여 분 만에 겨우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처음 간 병원 두 곳에선 치료를 거부해 대학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3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아이에게 부어진 건 황산이었습니다. 고기 조각을 순식간에 기름으로 녹여버릴 정도의 독한 물질. 까맣게 변한 모습이 내 아들인데도 보기 힘들었거든. 5% 뭐 이런 얘기 하셨던가? 골목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간신히 입을 뗀 태환이는 골목길 중간쯤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뒤에서 뜨거운 물을 부었고 엄마를 향해 돌아오다 골목 어귀에 주저앉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아저씨가 일부러, 태환이가 일부러라는 표현도 썼어요. 일부러 얼굴에다 부었다. 뭘 부었다고 그래요? 뜨거운 거. 엄마 뜨거우니까 앞에 잘 안 보이더라. 엄마한테 오려고 막 오니까 엄마 옷이 저절로 찢어지더라. 사건 발생 49일. 태환이는 그렇게도 좋아하던 형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엄마 아빠 곁을 떠났습니다. 거의들은 싫어. 엄마가 사전력 끝났네. 사도 되나? 응? 네. 전학방한테 가라. 엄마한테. 하다 상어야. 어서 사줄게. 야. 내 나올 때 동안 참아. 엄마 나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 하니까 갈래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이게 이렇게 푹 떨어지대 가슴이. 태환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가족은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야, 아빠가 꼭 잡아 혼내줄게. 그 나쁜 사람 잡아주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14년. 동네는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여기. 요 자리. 아, 나는 그 영문도 모르고 요 나오니까 요 시커멓고 뭐 가방 하나가 뭐 있고 이렇길래.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되게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알지요 그때요. 겁이 얼마나 났는데요. 태환이 엄마가 하던 미용실은 간판도 그대로 큰 이모가 대신 지키고 있습니다. 걔가 있던 자리고 일하니까 떠나야 되겠다는 이 생각보다도 혹시 뭔가 달라질까 싶어갖고 그랬는데 뭐 그냥 세월은 묻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하지만 혹시나 했던 기대는 아직도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범인은 대체 누굴까? 14년 전 사고 당시 가족들은 한 사람을 용의자로 점찍었습니다. 태환이는 사경을 헤매면서도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골목에서 가는 아저씨 네가 가니까 기다리드나 아니면 오드나 옆에 이래 주웠지 누가. 그러고 다른 피아노 골목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더노? 태환이는 황산을 뿌린 사람을 똑바로 보진 못했지만 사고를 당하기 전 그 장소에서 한 아저씨가 먼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태환이를 직접 안고 병원으로 옮긴 이웃집 남자였습니다. 당시 남자의 팔다리엔 상처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다리는 왜 그랬냐고 물었지. 이제 그 옷이 이제 많이 베레가 있길래 그 위에 옷 바지가 다리에 왜 저게 다쳤냐 할게 그냥 다쳤어요. 경찰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자 상태라고 황산의 원액으로 볼 때는 이 가해자, 범인도 손이나 옷이나 발등이나 어딘가에 자기도 신체적인 그 화상을 입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 남자를 불러 조사한 뒤 증거가 없다며 풀어줬습니다. 사건 당시 남자가 집에 있었다 진술했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시간경에 그런 시간경에 그 사람은 집에 있었어. 탐지기라고 이것도 이해에 거쳐서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시간을 끌다 이 남자의 옷조차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옷을 좀 확보를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무시해버렸다니까. 이 남자는 태환이를 병원으로 안고 가던 중 옷에 황산이 묻어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팔에 난 상처는 태환이를 안다 난 것이고 다리에 난 상처는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라도 화학에 의해 갖고 다친 건지 정말로 축구를 하다 다친 건지 그거 왜 못 알아보는 가 있긴 해. 상처가 이미 다 아물어 갖고 알 수가 없다 그래 말이야. 한 번만 더 확인해달라고 매달렸지만 경찰은 안 된다는 답을 내놨고 가족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엄청 쪼달리는 상황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을 했대요. 자기 살려달라고. 그런 상태에서 몇 번 거절당하고. 그러나 그 이상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태환이를 늘 따라다니던 동네 친구 인수였습니다. 그 골목에 서서 내가 저쪽 이쪽 두리번거리고 서 있으니까는 겁을 먹고 막 이렇게 안기는 거라야. 가음 지르면서. 그래서 이게 반마 이래 생각하고 저 골목을 이제 인수 뭐 봐라 했거든. 봐라 하니까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태환이는 숨지기 전 녹취에서 사고 당시 인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수를 목격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의사 전달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애가 진 그 얘기하는 거 피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힘들어. 답답한 가족들이 나서 인수의 지능이 정상이며
의사표현도 가능하다는 검사 결과까지 받아왔지만 경찰은 농아들의 의사표현을 해석하는 통역인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전능하다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을 해버리니까 14년이 지난 지금 20살이 된 인수는 멀쩡히 대학까지 진학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해 최근에도 자주 꿈을 꾼다고 합니다. 악몽. 어떤 꿈을 꿔요? 태환이? 방봉기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사람 무섭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도 그냥 괜찮다고 하고. 황산이 들어있던 검은 봉지. 사건 당시 인수는 범인이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고 기억했고 태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얀 통이드나 그러면 태환이 봉지 대답 봉지 안에 들었어? 아 봉지 뭐 어떤 색깔이던데? 하지만 경찰은 당시 황산과 관련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봉지에 그 항산을 넣으면 봉지가 녹아내릴 건데 어떻게 되냐 해갖고 실험을 해보자 해고 하니까 저건 그대로 물 담아가 있듯이 안 녹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가 걔 말을 확신을 한 거죠. 범인은 못 잡더라도 의문만이라도 풀어줬더라면,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됐다면 가족들은 10여 년 세월을 원망으로 살진 않았을 거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구심을 그거가 명쾌하게 밝혀졌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나름대로도 힘들게 살았을 것인데 왜 우리가 억울한 사람을 그렇게 마음속에 두고. 경찰 수사는 정말 이대로 끝나버린 걸까? 근데 공소시효가 다 지나는 부분인데.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서는 종결을 하신 건가요? 우리는 상해치사로 사건을 시작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로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죄명이 상해치사라 이미 7년 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상해치사인지 살인인지는 범인을 잡아봐야 아는 거지 경찰이 미리 결론 짓고 수사를 끝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안 났으니까 수사를 해봐서 이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사건이고 살인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수사는 해야지. 가족들은 얼마 전 당시 수사경찰을 다시 찾아갔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안 돼, 거짓말 아니라 나는 지금 전혀 기억을 못 하겠어. 중에 언제 하고 그만두셨는데 그게? 2000년도지, 2000년. 해당 경찰서를 찾아 수사 기록만이라도 보여달라 했지만 가족들의 진술조서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기록을 안 봐도 그 조사관의 얘기만 들어도 전반적인 대답이 가능한데. 자식을 먼저 보낸 죄책감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다는 태환이 엄마. 마음 놓고 크게 웃어보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못 먹었어요. 맛있다 하는 그 자체가 죄책감이어가지고. 태환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살인죄를 적용하더라도 내년 5월. 남은 시간은 7달에 불과합니다. 태환이한테 약속도 했었는데 꼭 잡아서 사과하게 해줄게. 벌받게 해줄게가 아니고 사과하게 해줄게, 혼내줄게 그거였는데.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태환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